안녕하세요, 이라하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59평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일산의 식사동에 위치한 자이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일산에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평형대 이 구조만 5번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현장을 5번째 진행을 하면서도 매 현장마다 다른 컨셉의 현장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현장을 진행하면서 하지 않았던 구조 변경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옆에는 이제 이번에 또 같이 현장을 디자인해준 김민정 디자이너와 오늘 한번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고객님께서 오크톤을 선호하셔서 예쁜 오크톤을 찾느라 고민을 좀 많이 한 현장이고요. 오크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을 사용해서 집을 연출해 봤습니다. 오크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크 색상을 낼 수 있는 마감재가 필름이나 아니면 가구 페트 그리고 무늬목이 있는데, 무늬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라서 보통 필름이나 페트에서 고르시게 되는데 사실 고를 수 있는 색상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자재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고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무늬목을 사용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가장 좀 부드러운 오크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크 주방을 만들고 나서 오크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소재를 어떤 거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롱 브릭 타일과 나무 그리고 돌 같은 조경을 좀 사용해서 이 주방을 조금 더 화사하게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이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현관입니다. 여기 현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고 양옆에 수납이 넉넉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3분의 가족이 사시는데 그렇게 신발이 많은 편이 아니셔서 우측에 신발장으로 다 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큰 벤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전에 여기에는 강아지 세면대나 아니면 팬트리 공간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반려견도 키우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넓게 앉으실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현관에서부터 주방의 오크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오크로 배치하여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심플하지만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벤치를 저희 주방 상판에 사용한 제품이랑 같은 걸로 배치를 해봤어요. 나가실 때 옷 매무새 확인하실 수 있는 거울을 배치해드리면서 깔끔하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에도 거울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은 무드로 연결을 해줄 수 있게끔 디자인해봤습니다. 그리고 매입조명을 많이 넣지 않고 위쪽이랑 아래쪽에서 간접 조명이 나올 수 있게끔 표현을 해서 조금 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해봤습니다. 여기는 벤치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돌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하지 작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 안에는 철제로 다 보강을 하고, 그 다음 밑에도 조금 튀어나오게 해서 하중을 잡아줄 수 있도록 단단하게 설치를 하여서 성인 남성이 여러 명이 올라가도 튼튼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애기 자전거나 유모차 같은 거를 수납하실 수 있게끔 크고 깊게 짜드려서 충분히 수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정면에서 보이는 포인트 월인데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유니크하고 부드럽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일단 롱브릭 타일이라는 자재를 썼어요. 원래는 건물 밖에 쓰이는 외장재인데 저희는 내부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색감은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텍스처감이 있어서 부드러움과 거침이 공존하는 느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따 보시게 되실 주방에서도 나무 공간에 같은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무드가 이어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한 분위기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롱브릭 타일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는데, 저희가 바닥을 파서 프레임이 올라오지도 않고 돌이 밑에서 마감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 타일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오시면서 시야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리 파티션을 사용해 봤고요. 밑에는 돌이랑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외장재로 집 내부에 사용한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고객님도 정말 좋아했었던 부분이고, 다른 집에는 없는 그런 포인트 월이 된 것 같아서 잘 디자인된 또 하나의 포인트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주방입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는 구조를 기존에는 이쪽에 벽이 있고 아일랜드가 일직선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는 구조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벽에 붙여서 아일랜드를 5m짜리 아일랜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의 아일랜드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주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크톤이 들어갔고 오크톤 중에서 노란 오크톤은 조금 저렴해 보일 수가 있어서 채도가 다운된 오크를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좀 했고요. 오크가 들어가서 좀 주방이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상판을 좀 강한 카프라이아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시선을 확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싱크볼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피처린서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컵을 씻거나 설거지나 요리를 하시다가 다른 거를 둘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에다가 뭐 그릇을 놓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아일랜드가 5m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싱크볼이랑 그다음에 인덕션을 놔도 그다음에 조리 공간으로만 사용하기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좀 아일랜드가 클 때 아니면 조리 공간이 굉장히 넓을 때는 싱크볼 같은 경우는 사실 2개 있으면 훨씬 편하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도 2개를 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거지 양이 많게 되면은 이걸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는데 좀 큰 거랑 작은 걸 나눠서 놓을 수도 있게끔 그래서 이제 식기세척기를 2개 놓고 싱크볼을 이렇게 2개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쪽에 지금 수전이 조금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사실은 이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키 큰 장이랑 그 와인 셀러랑 이렇게 커피 머신, 그다음에 오븐이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데 이쪽은 또 이제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또 이제 보조 주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 주방 공간에서는 뭐 좀 보기 싫은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그 조리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면에서는 깔끔하게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수납 공간과 그다음에 보조 주방을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모님께서 로망이셨다고 하는 밀레 커피 머신기인데요. 이렇게 오븐 옆에 바로 배치해서 깔끔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 구성을 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나무를 배치해놨는데 보여주는 용이긴 한데 이 나무가 사실 뭐 일반적인 집에는 많이 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방의 분위기를 조금 더 유니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오브제 역할로 이런 식으로 유리 안에 조경을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안에 속장은 이렇게 LPM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와인렉을 꼭 넣어달라고 하셔서 선반에 와인렉까지 추가해 드렸습니다.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도어랑 그다음에 속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속장 같은 경우는 PB라고 불리는 파티클 보드로 보통 제작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LPM 제품으로 모든 속장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클 보드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가 종이로 이제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약한 반면에 LPM 같은 경우는 기스나 아니면 이제 내구도 그다음에 관리에 훨씬 용이하고 무엇보다 이제 장을 열었을 때도 퀄리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구 속장도 LPM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구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경첩이나 아니면 서랍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헤펠레 제품이나 아니면 블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터치 제품 아니면 이제 경첩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문 같은 경우는 살면서 굉장히 많이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경첩을 사용하게 되면 금방 문이 처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안 맞게 되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드웨어나 아니면 속장의 재질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면 이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주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다이닝 공간입니다. 저희 아파트 특성상 이렇게 긴 형식의 거실을 갖고 있는데 소파를 뒤쪽에 놓기에는 TV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희는 일단 다이닝 공간을 이쪽에 만들어 봤는데요. 테이블을 사각형으로 두지 않고 이렇게 타원형 테이블을 둠으로써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고 기존에는 커튼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저희는 블라인드를 사용해서 빛이 투과가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드려서 사모님께서 블라인드로 선택하셨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이 잡히기 전에 고객님께서 먼저 가구들을 구매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가구들이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 해서 거실 쪽에 힘을 조금 빼고 가구들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98인치 TV가 브라켓이 매립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도배 현장 특성상 걸레바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걸레바지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해봤어요. 이 마이너스 걸레바지는 벽을 한번 쳐서 걸레바지 밑부분은 들어가고 벽체 도배 발리는 부분은 좀 튀어나오게 해서 걸레바지 부분이 눈에 덜 보이도록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디오를 넣으신다고 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밑에 쪽에 윤콘센트를 배치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천장에 보시면 조명이 많이 없는데 매입 조명이 아무래도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대신 커튼 바지 쪽으로 T5가 들어가서 조도를 좀 잡아줄 수 있게끔 조명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 부분은 도어를 다는 경우도 있고 도어를 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행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도록 도어를 달지 않고 통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아이가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센서형 발목 조명을 설치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벽체가 되어 있었는데 철거해서 이런 식으로 유리 파티션에 서재를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용 공간은 오크랑 화이트 톤의 좀 밝은 느낌이었다면 여기 서재는 조금 어두운 톤으로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현관에서 거실을 들어오시면서 이 서재 공간이 유리 파티션이기 때문에 이 안에가 투영돼서 보여서 이 공용 공간도 더 넓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다른 느낌의 공간을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는데요. 서재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재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도어 손잡이는 이렇게 자연석을 손잡이로 제작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책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는 책도 놓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귀여운 오브제 같은 것도 좀 놓고 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켜지게 되고 좀 이렇게 길게 누르면 조도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내가 켜고 연출한다든지 아니면 끄고 사용하실 수도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책상을 제작해 드렸는데 책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콘센트도 윤콘센트로 만들어 드리고 이건 철제로 보강을 해서 튼튼한 책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서재 공간 같은 경우는 천장이랑 바닥도 거실 공간이랑 조금 다른 톤으로 마감하였고요. 이쪽에는 브론즈경을 설치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짙은 우드 느낌의 우드 블라인드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사용하시면서 조금 아늑하고 나중에는 여기 유리 앞쪽에다가 커튼도 설치하실 수 있어서 프라이빗한 느낌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고용공간에 사용한 오크톤의 느낌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크로 침대 헤드를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타일로 침대 옆에 뭔가 물건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여기 콘센트와 각자가 사용하실 수 있는 취침등 스위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침대 헤드월과 그다음 침대 프레임을 같이 만들어 드려서 매트리스만 딱 올려놓으시고 나중에 이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흔들림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 드렸고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도 살짝 구조 변경을 하였는데 원래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 화장대가 위치되어 있었어요. 이 화장대에 있는 벽
벽과 옆에 있는 벽을 조금 철거하고 더 밀어서 안방 화장실을 크게 만들어 드렸고요. 원래는 여기 변기 공간이 조금 좁게 들어가는 공간으로 돼 있었는데 이 공간도 좀 시원하게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세면대도 기존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끔 되어 있어서 이 세면대와 화장대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안쪽에는 원래 세로로 커다란 욕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욕조를 조정 욕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조적 샤워 파티션을 만들어서 이쪽에 또 샤워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면대 같은 경우는 약간 돌 느낌이 나는 탑볼을 배치하여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였고요. 이 거울 같은 경우도 좀 커다랗게 만들어서 이 욕실이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다 수납장을 만들어서 화장품이랑 수건 같은 걸 수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거실 욕실은 조금 밝은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조금 어두운 느낌의 톤을 사용하여서 좀 더 고급스럽고 시크한 느낌이 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 특성상 안방 화장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습식보다는 건식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 완전히 열리는 도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용량이 있는 화장실인데요. 조금 고급스럽게 디자인하고 싶었고요. 측면 세면대를 둬서 조금 특별하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시선을 빼앗을 수 있게 알래스카 혼드로 박판 타일을 사용했고요. 거울을 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울장을 따로 넣지 않고 거울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수납이 없다 보니까 타일 세면대 밑으로 이렇게 칫솔이나 수건 같은 거 많이 넣으실 수 있게끔 큰 장을 짜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욕실 2개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비내력 벽을 철거를 하고 화장실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는 샤워 겸 욕조 공간인데 여기다가 꽉 막힌 젠다이를 세우게 되면 조금 시야적으로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철제 선반을 넣었고 좀 안에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면서 안에 또 같은 박판 타일을 이용해서 무드를 이어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젠다이를 세우면서 여기 메릿 휴지거리를 같이 넣어드려서 조금 더 깔끔한 욕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샤워 겸 욕조 공간인데요. 여기는 아기가 수영장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여기 보시면 폭포 수전이라고 물을 틀었을 때 이렇게 넓은 면으로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기가 조금 더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 여기가 어두울 수도 있어서 이렇게 등박스를 제작을 해서 간접 조명을 사용해서 아기들이 조금 더 밝은 공간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희의 느낌대로 감각 있게 살려본 현장인데요. 아무래도 이 구조의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매 현장마다 다른 느낌을 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조금 어려웠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나온 현장인 것 같습니다. 김민정 디자이너는 어떠셨나요? 일단 고객님께서도 만족해 하셔서 기분이 정말 좋았고 저랑 취향이 비슷하셔서 조금 더 즐겁게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관 맞은편이랑 또 주방 쪽에 나무 오브제 공간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었는데 실제로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손도 많이 간 오브제였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예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고객님께서 계속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경이나 이런 오브제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감각이 많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다 보니까 결과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정갈하고 원하던 레퍼런스에 맞는 느낌을 잘 만든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현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